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5월 20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를 제가 엊그제 그 뉴스인가 신문인가를 봤더니 리베이트 경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리베이트가 없는 일을 하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간의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많은 일들이 발전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산업들이 퇴색을 하는 게 요즘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모든 면에서 또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행산업들이 큰 틈새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서비스업이 그게 틈새를 통해서 더욱더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또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서로 악어와 악어 셋이처럼 물리는 식으로 경제가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뭐 제가 그냥 신문을 통해서 잠깐 본 얘기고 요즘이 감기 같은 거 굉장히 심하지 않나? 그러지 않아요? 감기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알러지가 심한 계절이죠. 일교차가 심해서. 나는 요즘 이상하게 이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아프면은 내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 우리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이 목감기가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아. 신호탄이 목이니 이런 데가 쉬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아무래도 자기가 좀 몸 쪽에 많이 쓰는 부분이 조금 고장이 빨리 나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떤 일을 잘한다는 의미에는 자기 건강 관리나 자기 그런 스태미나 관리 내지는 자기 관리 쪽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경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범이요. 예, 오늘은 이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경주가 되겠고, 뭐 일반 경마 팬이나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는 레이스죠. 멋진 승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외로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3주차를 맞이하면서 계속된 좀 혼전 분위기는 이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인기권에서 보여지는 마필들, 눈에 보여지는 인기권 전력들도 저는 좀 많이 있다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배당 위주보다는 뭐 중배당 이상의 공략을 좀 필요하고, 중배당 승부가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경마 흐름이 5월달 들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오늘 1호 경마에서도 뭐 저배당이 나오는 경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배당 메리트가 있는 레이스들을 또 승부처로 삼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저께 그런 공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일요경마를 하면서 부산교차를 끼워가지고 1, 2, 3경주를 끝나면 부산교차 1경주를 하고 그 다음에 4경주가 끝나면 부산교차 2경주를 또 방송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이 난지 아니면 또 그 바뀐 시스템이 나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UCC 게시판에다가 글을 써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욕만 잔뜩 써놨대. 아이고 참나. 아유, 제가 무슨 팔자에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도 참 욕 많이 먹어서 올해는 살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나는 내가 100% 장담 안 해. 맞춰달라는 거 100% 말을 하나 가르쳐달라 그러면 못 가르쳐주지만 내가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라는 건 내가 100% 장담을 해. 자,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 말씀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좋은지 다음 주부터는 한번 그렇게 할 생각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요제 1경주부터 오늘 편성 흐름을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렵겠구나. 아니면 또 이런 말들이 또 좋겠구나. 그런 걸 잘 이렇게 들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체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고 그렇다고 또 종반 뚝심이 있는 마필들이 전력차가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의외로 혼전 구도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신동훈이요. 예, 혼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혼전인 것 같고 사실 한 8마리 이상이 엇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좀 비공식적인 그런 승부지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그 측면에 있어서 바로 이 5 최고 여신 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달에 경주 기록이라든가 편성을 봤을 때 지금 뭐 같이 뛰는 화이트 삭스도 또 같이 나와 있는데 직전에도 인기 3위로 팔렸어요. 승군전인데 하지만 1300에 도전을 나섰다가 막판에 이제 지구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 나름대로 기승기수랑 계속해서 호흡을 맞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1000m 뛰고 나오는 애들도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1300을 경험을 했던 5 최고 여신에게 좀 최고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니까 5 최고 여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외곽의 12번 빅트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빅트리스가 조경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팔렸지만 발주도 좀 좋지가 못하면서 경주력을 좀 살리지 못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박으름 기수가 우승하면서 승부한 이후로는 자, 계속 적응력 가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게이트는 외곽이니까 그동안에 경주 뛰었던 것보다도 뭐 조건이 더 좋아진 건 아니지만 지금의 경주만큼은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의 경주력이 이렇게 월등하다고 볼 수 없는 레이스. 그런 경주에서 이제 직선에서의 뚝심 싸움이 자 결과적으로 빅트리스에게 대해도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니까 12번 빅트리스 자 이번에는 좀 더 안정된 경주력을 자 기대해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일부러 한번 추천을 해보죠. 심승태 조교사가 됐어요. 37조를 이제 천창희 조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심승태 조교사가 이제 새롭게 조교사가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수 시절 때 엄청 싫어했어. 제가 심승태 기수를 엄청 싫어했는데 이제 조교사가 됐으니까 또 이 심승태 기수가 반대로 유일한 학사 출신의 기수잖아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기수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급하고 그리고 또 이런 기수가 있죠. 이금주 기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뭐 말을 잘 타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머리를 갖고서 어떤 발전적인 요소로 이 조교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경마 차원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조교사가 되기를 한번 기원하면서 4번 이 재미아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종반 뚝심이 좀 부족한 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난 것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선행도 100%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편성도 아닙니다. 선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 어쨌든 4번 재미아는 초반에 선두권을 모색해서 완급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뭐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은 4번 재미아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경주에서는 지금 현재 언급을 드린 마필이 4번 재미아를 얘기를 드렸고요. 또 5번 최고 여신을 얘기를 드렸고요. 손석본 의원은 뭘 얘기했죠? 빅트리스 12번 12번 빅트리스를 언급을 드렸던 1호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3파전 같은데 또 언뜻 보면 또 배당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 그런 표정입니다. 손석번이요. 예, 지금의 경주는 뭐 센 말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저는 5번 미스 에브리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지난번 사양하고 같이 경주에 임했고 자, 사양이 입상을 하면서 이제 인기마로서 좀 더 대두가 되는 편성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미스 에브리는 이제 점차 이제 순발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자, 지난 경주 최외곽 자, 14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한번 모색해봤던 마필이죠. 자, 지금의 경주에서도 뭐 충분히 자, 선행 조건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자, 외곽 이제 컨셉 J라는 마필이 좀 빨랐었는데, 자, 선두권을 나서도 워낙에 지구력 부족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은 자, 선행 의지를 그 다음에는 좀 보이지 않는 스타일들이 덜어 있다는 점에서 자, 지금의 경주에서는 5번 미스 에브리의 선행 승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만만한 편성 속에서의 문정규 기수 다시 한번의 준비는 이번 레이스 뭐 선행 시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 사양이 만약에 이번 레이스에서 입상에 실패를 한다면 좀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기본적인 발걸음이 좋기 때문에 뭐 올축으로 잡힐 것 같은데 저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무패 우승 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전 레이스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자기가 띄워줄 만큼은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기본마라고 보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17초, 25초, 31초의 능력 거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데 직전에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29초가 나오게 됐죠. 그 정도의 기록과 전력 발걸음이라면은 저는 이번 레이스 무패 우승이 사양을 깨고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레이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이기회 기수, 8점 마박, 좀 믿음이 안 가는 기수와 마박이지만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만큼 무패 우승은 무시하시면 안 되는 전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10번 풀브라스티라는 마필을 풀브라스터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 때는 발주하고 선행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종반 뚝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경주는 또 초반에 또 역시나 발주부터가 안 돼. 고착기를 보이면서 또 안 되더니만 그러면 이제 1200으로 거리 늘렸으니까 김호조 교사 입장에선 이제 뚝심을 보여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서 있어. 야, 이거 골 때리는 거지. 1200으로 거리 늘었다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종반 뚝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경마를 하는 경주마가 아니라 승마가 돼버린 거예요. 승마. 그래서 슬슬 널널이 하면서 조교했던 거지 혼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상 이렇게 말을 뛰면 좀 창피한 거예요. 조교사 입장에서는. 왜 그 훈련을 전혀 안 하고 나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 물론 말이 제대로 뛰질 않았다고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무슨 훈련을 안 시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 김호조 교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건. 열심히 시켜서 서 있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10번 풀브라스터라는 마필은 제가 보기엔 뚝심은 충분히 있고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걸음의 변화를 보인다면 이런 마필들이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번 풀브라스터 이런 마필들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주는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5번이 미스 에블이란 마필, 그다음에 6번 무패 우승이란 마필, 자, 요게 10번 풀브라스터 이런 마필들을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런 마필도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3경주는 신동원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최외곽이죠. 12번 금각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금각이가 이 양희진 기수가 기승했을 때 거의 뭐 끌려오듯이 들어왔던 말인데 그 이후로 기대보다 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경주에서도 이제 이준철 기수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자, 기수와의 호흡이 조금은 좀 좋지가 못하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자, 이준철 기수에게 좀 기회를 주네요. 자, 조교 내용 자체가 아마 좀 지난번보다 좀 못하고 전개도 지난번보다 외곽이니까 의외로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좀 덜덜하게 팔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금각이란 말 자체가 뛰었던 편성은 여기서 제일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경주력을 더 발휘해갈 수 있는 마필이고 스피드도 살려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금각이라는 마필 추천바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편성에서는 6번 신명산이 가장 강하게 팔리겠죠. 안 팔리려나 모르겠네. 자, 어찌됐든 6번 신명산은 좀 괜찮은 말 같고요. 저는 이번 편성에서 배당권 전력을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폐양수라는 마필인데 옛날에 이제 그 양재철 조교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조교를 처음에 이제 보러 갔는데 어떤 조그마하신 분이 그 외측 펜스에다 붙여놓고 천천히 그냥 이렇게 말을 그냥 천천히 타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조교하는 거래.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양재철 조교사래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의 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한 바퀴도 아니고 그렇게 몇 바퀴씩 타냐고. 그러니까 조시를 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저 양반도 천상 그 조교사일 수밖에 없겠구나.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느껴졌는데 저는 이 11번 폐왕수라는 마필 자체가 마체는 작고 성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아닙니다. 이 거세마가 이렇게 작으면은 뭐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남자가 작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12번 이 폐왕수라는 마필은 그래도 단거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1번 폐왕수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이제 평소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나옵니다. 보통 어떤 마필이 스타트가 안 좋거나 뭔가 안에서 갇히면서 경주 능력 발휘가 안 됐을 때는 끝번 신청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보통의 경우고요. 그 반대의 경우가 나와 있는 마필이 바로 4해비치라는 마필이죠. 얘는 2월 달에 끝번 신청을 하지 않고 10번 게이트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매끄럽게 나오지 못하니까 연속 3번을 끝번을 신청을 해서 말 그대로 다 폴상 망했습니다. 전부 다 성적이 아주 오창을 해도 못 들어오는 부진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끝번을 다시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안쪽 게이트에 자리를 잡았고 기승기수가 김혜선이에요. 김혜선이라면 저는 늦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선두권에 강하게 붙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번을 해지하고 안쪽으로 들어왔고 김혜선 안장이다. 이거는 무조건 승부포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해비치 이번에 뭐 우승 기대를 하는 강력한 충마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외곽에 있는 이 10플라이 레이디 자 얘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충분한 저는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16조에서 인기만만 기승을 하면 다 입상을 못했던 박태준 기수가 이제는 좀 16조에서 좀 힘을 내주지 않겠냐. 자 10플라이 레이디 자 원툴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감량 기수가 기승했죠. 자 6 신명상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이점으로서 역시 선두권을 나서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네 두 마리는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된다. 자 4해비치를 축으로 10플라이 레이디 6 신명상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호제 3경주 자 신동훈 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꼭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를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박태정 기수가 왜 못한다고 생각해?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 봐야죠. 제가 좀 예민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좀 살살 타도 되는 말을 많이 예전보다 기승한다고 봅니다. 살살 타도 되는 말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네. 대세가 아니니까. 뭐 매경도 다 승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얘가 그게 지금 얘기가 그 되는 말에 많이 못한다는 얘기야 뭐예요? 되는 말이 아니라 살살 타도 되는 말을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항상 세게 타야 되는 말을 많이 타고 세게 타야 되는 말은 이제 문세웅, 조경호 이런 기술이 타고 박태준 기술은 이제 좀 기복 기술로 좀 전락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마주들이나 조교사들이 이제 문세웅, 조경호를 선호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래. 박태종 기수가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박태종 기수는 내가 이제 저기 평촌에 살아요. 근데 평촌에 사는데 그 뒤에 산에를 내가 저는 보리밥을 먹으러 자주 가기 때문에 산에 가는 거고 그 친구는 운동을 하러 오더라고. 그런데 엄청 열심히 하거든. 그 산을 매일 올라오고 거의 쉴 때 매일 올라오고 또 헬스도 매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정도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체력 관리는 난 100% 된다고 봐. 그 산이 그렇게 쉬운 산이 아닌데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은 그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 신동훈 의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가는 인물이 된다는 느낌이 좀 드네. 왠지. 맨유의 박지성 선수도 굉장히 그렇지. 팀 공헌도가 높았는데 금년에는 뭐 그렇지. 거의 활약이 없죠. 좀. 벤치에 그렇지.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박찬호는 신물이었는데 왜 지금 하나를 왔는데 하나가 지금 뭐 저기 저 뭐야 기아만큼 손님들이 와. 근데 박찬호 선수는 잘하고 있고 이제 박태정 기수가 조금 사이즈 안 되는 경마장 가면 더 잘 타겠죠. 그렇지. 그런 데로 가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일하게 박찬호만 그런 대접을 해주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켜주잖아.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우대를 해주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일요 4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곤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손석번이요. 예, 이번 경주는 뭐 이렇게 따라 뚜렷하게 자, 경주력을 좀 보인 마필이 없는 레이스로 생각을 해서 자, 저는 뭐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보고 있고요. 저는 좀 도전하는 입장에서 보병급 마필인데 5번 리얼 챔프라는 마필을 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주철 기수가 항상 외곽 게이트에서만 출전을 했었는데 자, 이 말은 초반 스피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어서 언젠가는 이 마필도 선행으로 좀 승부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입상도 하게 되면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경주에 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과연 첫 입상을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이냐 그거인데 이 리얼 챔프란 마필도 분명히 순발력이 있는 모습이 있고 다만 그거를 아직 발휘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아직 뚝심 자체가 많이 보강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기다리는 느낌도 있는데 자, 이번 레이스는 저는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뚜렷한 강자가 있는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준철 기수의 5번 리얼 챔프 자, 요지 마필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저는 뭐 방금 언급이 된 국민 기수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있는 바로 11 다이나모입니다. 얘가 이제 주행검사 때 제가 예전 주행검사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은 스타트 보완 시 무조건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히 써놓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데뷔전에서는 역시 스타트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행검사를 다시 박시천 기수가 받으면서 휴양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했습니다. 휴양나기 때문에 한 타임 쉬어갈 가능성도 뭐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박시천이 아니고 박태정을 바로 또 올려놓은 상황이고 편성이 여기에서는 조금 늦발을 해도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을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휴양마긴 합니다만 제주행 검사에서 괜찮은 모습도 있었고 기승기수 박태종이고 이거는 뭐 무조건 강력한 승부 지시가 마방에서 내려오지 않겠냐. 11 다이나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0번 상석입니다. 두정부 열창이라는 병력으로 그랬는데 그 병력에 의해서 경주력이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 현존하는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사에서 발급하는 굽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굽소리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내가 또 이거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마사에도 그게 있잖아.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지? 그 병원을 뭐라 그래? 그 병원이 있잖아. 그 마사 안에. 예, 삼포 뭐 삼포동병이가 뭔가 그 병원이 있잖아. 그러면 이 병원에서도 마사회가 하나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병력을 얘기를 하고 거기 병력을 치료했다는 근거를 남겨놓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데이터를 꺼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데이터를 굽소리에다 발표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일반인들이 보는 한국 마사회 사이트에다 그걸 올려놓든지 그런 데이터를 꺼내놔야 되잖아. 어떤 병력을 가졌을 때 어떤 정도의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의 뭐가 나빠지고 그래서 경주력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맨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해야 되거든. 병원에서는 치료밖에 못하고 경주력을 분석할 수 있는 놈은 핸디키퍼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핸디키퍼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월급만 받아먹고 나 제주도 가서도 핸디키퍼하고 여기 서울에서도 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한다고. 밖에 나가보세요. 그렇게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딨나. 혼자만 고생한다고 그렇게 일하고서 그 정도 돈 받으면 따따블로 받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못하는 놈들 그냥 갈아치우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경마에 관심 있고 이런 거를 좀 이 등용문을 좀 열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일반인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 꼭 지네들이 무슨 그 무슨 안기부도 아니고 지네들만 헤쳐먹는 게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그런 거. 그럼 경마를 잘하면 그런 걸 해놔야 될 거였냐고. 나부터도 그런 거에 대한 아니 우리가 전문가인데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 열창이면 뭐 경주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하고 여기 굵은염이면 어떻게 하강을 하고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병력이 나오면 사이즈를 구분을 시키고 경주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하고 늘어난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게 내가 보기엔 경마를 그러니까 통밥으로 하게 하는 그게 원동력이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자 어찌됐든 1호제 4경주입니다. 저는 10번 상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5번 리얼 챔프를 손석범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 누구야 신동훈 의원은 11번 다이나모. 자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1호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손석범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번 레이스가 1200m 레이스, 자 엇비슷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물론 주로가 자 추입이 통하지가 않고 그냥 선두권 있는 애들끼리 그냥 뭉쳐서 그냥 땡땡 들어온다. 그러면 뭐 보이는 대로 저 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안쪽에 있는 1대합. 자, 코리안 더비를 위해서 자, 부산에서 올라온 이 기수 중에서 이 코리안 더비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은 마필에 서울에서 기승을 하고 있는 게 아베 6기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 성적도 그렇고 조교사들이 많이 좀 봤겠죠. 대하합이 9번의 경주 동안 한 번도 입상을 못했는데 얘가 2월달에 베프마의 기수가 타면서 이 정도 착순을 끌어올렸거든요. 이 정도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1대화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그 대합에 지금 현재 그 누구야 아베 기술을 기승을 시켰고 또 4번 우라미에 또 이제 신영철 기술을 기승을 시켰고 어떻게 보면 총력전을 하겠다는 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즈상으로 보면 4번 우라미가 이 편성에서 뭐 대가리죠. 대가리고 또 지난번에는 이 폭발적인 선행력의 신장세까지도 보여주면서 나는 원래가 능력이 있는 놈이다. 자, 요거를 암시를 시켜줬던 마필이죠. 그래서 4번 이 우람이라는 마필. 인기만이지만 뭐 이 마필을 저는 큰 배당에 나올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4번 우람이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해주신 두 마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4번 우라미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좋은 경주력을 갖고 있었단 말인데, 자, 비로소 이제 지난 경주에 자, 걸음이 나온 것이고, 여기서는 선행을 못 가는 경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동안 따라가면서도 항상 좋은 경주력을 보였었단 말이라, 자, 4번 우라미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도 뭐 충분히 연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자, 1번 대화합은 지난번부터 말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모습이 예시장에서나 또 경주를 뛰는 모습 속에서 좀 확인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 대화합 같은 경우는 원게이트에서 조금 더 전개가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람이란 말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선두권을 좀 치고 나가면서 그 뒤를 좀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는 레이스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도 1번 대화합이 지난번보다는 좀 빠르게 자, 선두권 전개도 해가면서 같이 동반 입상의 기대치를 좀 높게 자, 가져갈 수 있는 전력으로 보겠고요. 자, 이 스피드 있는 말들이 이제 외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8번 스트롱 게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 경주는 초반 황금 비율을 따라가면서 다소 좀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자, 결국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 직선에서 뚝심도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8번 스트롱 게임 같은 경우는 이번 레이스는 그 정도 스피드에서는 뭐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차라리 그 전적 경주시 때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페이스라든가 힘한 배를 좀 하게 된다면은 나은 뚝심이 나올 수가 있는 말이라 지난번 무너졌다 해도 그 이상의 경주력을 저는 보일 수 있는 말로 8번 스트롱 게임을 자, 요지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4번 우라미를 축으로 해서 1번 대화합의 주력을 들어가는 경주고요. 자, 8번 스트롱 게임 쪽에 자, 배당을 기대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1호제 5경주 자 손석범 의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로 넘어가는데 자 이번 1호 6경주부터 이제 저희 팀의 그 1호 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의 포문은 강타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6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레이스가 분명히 이제 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느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바닥이 기고 있지만 좀 어려웠었어요. 자력 추입이. 바로 이 4 댄싱 하이츠. 뭐 거리가 이제 1300에서 한번 추입을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추입하기 용이했었던 편성이었고
같이 뛰었던 말, 흑선풍, 블랙제트, 아폴로 다 입상을 했던 말들입니다. 최근에. 자, 거리가 늘어나고 나름대로 느린 페이스를 만나면 충분히 저는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딱 그런 편성을 만났거든요. 자, 4 댄싱 아이츠 자력 추입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거리가 이제 1700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그동안 뭐 1300이나 1400에서 뛰었던 경주력보다는 이번 레이스가 좀 전개라든가 자, 뛰는 모습, 자, 그런 기대치에서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고배당이 터질 여지도 있는 게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진마 편성에서는 그래도 힘이 있는 말들이 자, 인기권으로 좀 대두가 될 수 있겠는데 자, 저는 2번 샛별초롱이라는 선행형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좀 주도할 경주입니다. 자, 최근에 지구력 부족을 좀 여실히 드러내서 의도적인 선행 승부를 안 갔었던 말이었고요. 자, 전전 경주는 선행을 갔었지만 선행을 가고 싶어 갔던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자, 그런 면에서 지금의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을 가면서 자, 후속 마필들이 의외로 그냥 알아서 서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한 단독 선행 레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인 부분이니까 자, 그동안 선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마필이 여기서는 한번 편한 선행으로 인한 자, 이번 경주력 변화와 함께 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자, 보편급 마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번 6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주에 강타가 완벽하게 토요경마에서 상황을 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어떻게 제가 풀어야 되느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다면 이 편성은 기복마 편성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똥말 편성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뛰었던 복귀를 보고서는 이 편성을 맞출 수가 없어. 왜? 앞으로 이번 경기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건지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자기 그림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고배당이든 중배당이든 그게 적중의 그림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편성은 지난번에 뛰었던 것보다는 거기다 선을 걸었고 이번에 어떻게 뛰어올 것이다. 예전의 능력을 유출을 해서 이번에 어떻게 뛸 것인가를 확인을 해서 강력한 그 마필 3마리를 뽑아가지고 중고배당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된 삼복승까지 한번 제대로 된 기절마번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죠. 자, 6경주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은 1호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제 7경주는 바로 이어서 손석번 위원의 1호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또 1700m 레이스. 자, 6경주는 국산 5군. 이번 경주는 국산 4군의 1700이 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제 선두권 나설 마필들은 뭐 기본적으로 보여주기는 하는데 저는 이 아베 6기호 기수 자, 서울에 와서 저는 뭔가 화끈하게 좀 일을 낼 것 같아요. 바로 이 8 라이징맨. 자, 직전에 인기 4위권까지 팔렸던 전력이죠. 자, 나름대로 계속해서 강자 틈에서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뭐 인기도가 좀 많이 올라갔고 뭐 조교가 좋았나 봅니다.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인기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장출 기수한테 입상을 기대를 할 만한 마필은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적임 기수가 탔습니다. 물론 선두권 나서는 애들이 1700이니까 끈끈하게 버텨주긴 하겠지만 종반에 날라온다라면은 이 8 라이징맨밖에 없지 않냐. 자, 아베 6기호 기수의 강추입 8 라이징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80이라 마필, 그 다음에 이제 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뭐 1번 두솔장군 요런 마필들이 이제 팔릴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시 이제 하나를 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80이 뭐 이런 말은 뭐 다 팔릴 테고 내가 추천을 안 드려도 4번 희망의 달입니다. 지난번에요. 고경주가 골 때리는 경주야. 다들 선행 안 가려고 길을 쓰고 막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뛰고 하나 낙마를 해가지고 막 말이 앞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막 주행을 막고 막 그러면서 그냥 완전 개판으로 뛴 경주야 그 경주가. 그런데 그 희망의 달이라는 마필 자체가 당시에도 최선의 의지만 보였으면 제가 보는 경주에선 이 막판 무빙으로 선두권에 딱 섰을 때 제대로 된 추진만 됐으면 난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4번 희망의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걸음발은 괜찮습니다. 걸음발은 하자가 전혀 없어요.
요번 경주에서 4번 희망의 다리가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저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제 7경주 저는 뭐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꼽았습니다. 아주 좋은 경주력으로 연승한 마필들도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기존에 이제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의 경주력 변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 노렸던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전혀 승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던 마필을 하나 갖고서 승부를 하려고 해요. 자, 이미 뭐 승부 의지 자체가 약할 것이라 예상을 했고 또 그렇게 경주를 임했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자, 이제는 똑같은 탐색은 없다. 이제는 최소한 자, 지난번보다 더 잘 뛰어야 되고 지난번보다 승부 의지 자체를 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두 번 탐색은 없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약한 편성에서의 기복마 경주라면은 자, 노릴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고 중배당 한 방의 승부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노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번 7경주에서 자, 중배당 한 방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호제 7경주 손석번위원의 UCC 맹승부 철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 대상경주죠? 네. 예,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인데 요거는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이제 부산벌하고 또 서울벌하고 맞짱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산이 또 이기겠지. 근데 딱 편성으로 보니까 뭐 사이즈가 뭐 완전 육금인데 인기 순위 자체도 뭐 그렇게 갈 거니까. 네. 근데 비바켓이 또 서울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비바켓이.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어도 뭐 어떻게 그 경부대로하고 드림타워가 이거 대결이 아니야? 구타행까지 해서. 드림타워가 대끼리고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경부대로 아니면 드림타워. 다시 또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워낙에 또 잘 탔어 둘이서. 그런데 일단 뭐 거리가 1800인데 선행이라는 의미는 없잖아. 이런 거 선행을 알아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 의미가 없잖아. 왜? 기본적인 추진력이 다 있는 놈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경부대로가 제일 낫지 않나?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앞뒷박이 다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 한번 또 기절나게 한번 잘 뛴 적도 있었던 놈이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1군 사이즈잖아 얘는. 그지?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러면 경부대로는 일단 인정 안 해요? 다들? 뭐 세게 보고 뭐 있습니다. 이번에 인기로서 그냥. 뭐 능력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무조건 축이다라고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 부분 이렇게 가져는 가는데 예. 그건 아니다. 그럼 뭐, 신동훈 의원은 뭘 세게 봐요? 저는 이 부산 애들을 한번 서울에서 지옥을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비바켓 세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는? 직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끝걸음 자체는 분명히 남았던 부분이고 이제 거리가 1800입니다. 1800이고 물론 경부대로가 추입으로 맞짱을 떴을 때는 뭐 비바켓을 직전처럼 다시 이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홈그라운드거든요. 이 조경호 기수도 그렇고 비바켓도 그렇고 홈그라운드 부분이고 늘어난 1800m에서는 비바켓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 비바켓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비바켓. 서울에서는 그래도 비바켓하고 서울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센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지난번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팔렸는데 여지없이 깨졌잖아. 농담한 거야. 이 정도로 깨져버렸잖아. 그냥 완전히 상대도 안 돼.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터프인인가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서울은 진짜 사이즈가 되는 놈이 없어 개밖에. 야, 이 드림타워는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워낙에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도 잘 뛰었다. 이번에 선행 못 갈 수도 있다. 그런 거만 의미가 있지 뛰기는 엄청나게 잘 뛰더만. 뭐 그렇죠. 항상 뭐 부산 말들은 뭐 선행 못 가도 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문제는 선행이니까 하면서 더 종합시상이 잡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좀 이게 원래 드림타워는 발주가 빠른 말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이제 선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지난번보다 좀 못 뛸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네. 서울에서 선행하면 게 해선이잖아. 해선이는 여기서 외곽에서 때리고 나가가지고 선행만 일단 나갔다가 죽으면 되거든. 네, 그렇죠. 그림은 그 해선이도 보여줄 건 그거밖에 없거든. 지난번에 보니까 돌풍 질주가 더 빨랐죠 초반에. 그러니까 더 빨랐죠. 혜선이가 보여줄 건 그거밖에 없어. 사실 나도 선행에는 가구 안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선행만 잘 타. 이건데 그랬을 때 드림타워가 약간 불안하고 그랜드 특급 같은 게 약간 조금 전개상 좀 불안한 소지는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랜드 특급은 아주 좋게 봐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랜드 특급이 대상 경주를 안 나왔었잖아요. 4월달에 대상 경주에서 뭐 꼬리를 말았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좀 풍겨줬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랜드 특급 자체가 발주 능력도 저는 드림타워보다 훨씬 좋은 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 뭐 스피드를 생각을 해도 그랜드 특급이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서는 건 할 말이 없는 경주거든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랜드 특급은 이번에 뭔가 한번 좀 보여줄 작정을 하고서 나온 말 같아요. 처음 대상 경주를 나오면서. 그랜드 특급. 그래, 그랜드 특급도 세게 본다. 그러면 아까 저기 누구야 신동훈 의원은 그 10번 비박해서 세게 본다 그랬죠. 서울 비박해서 세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드 중에서 나는 세게 보는 말이 2번 굿타임이에요. 굿타임을 세게 보는 이유는 이 마필은 쉽게 얘기해서 이 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인데 의외로 이제 약간의 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좀 부진했지 실질적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편성에서 단통은 2번, 4번을 보니까 2번, 4번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봐요? 난 2번, 4번이야 단통이. 저는 3번, 4번. 3번, 4번. 저기 신동훈 의원은 저는 그냥 10번을 가장 세게 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장에서 원투를 골라야 될 것 같고 이제 굿타임도 굉장히 이제 잘 띄워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야우디가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히 홀대를 받고 이제 유럽 출신이기 때문에 야우디가 적정 거리가 2,400에서 3,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들러스웰 계열이기 때문에 더비에서 입상하기는 사실 외국 경마로만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짧은 거리죠. 하지만 얘가 이제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굿타임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저는 10번 축으로 어쨌든 운영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면 4는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나온 말이 2, 3, 10이네 결론은 2, 3, 10, 2, 3, 10.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팀의 마번 중에서는 1번 드림타워를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인기바 중에서 뭐가 하나 변화가 있다면 드림타워가 꼬리를 물 가능성은 조금 갖고 있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을 좀 잘 착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호제 8경주 코리안 더비 집중 분석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9경주는 이제 저희 팀의 마지막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전마가 8두 경주인데 뭐 월등한 강자급 마필이 출전하는 부분은 아니겠죠. 자, 저는 6번 이 무브먼트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혼합군 경주에 출전을 하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무브먼트가 예전에 보였던 경주력보다는 최근에 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지난 경주도 인기 3위권으로 팔렸어요. 1번 게이트고 예전에 뛴 게 있으니까 이번엔 좀 더 뛰지 않을까. 원게이트라는 점이 다소 눈에 여실히 드러났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자, 무브먼트에 대한 기대치가 지난번은 좀 없었던 경주였어요. 자, 그래서 자, 당시에도 제가 은빛전사람 마필을 또 추천드렸던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브먼트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담 중량도 50kg의 부담력을 받게 하면서 아무렴 지난번보다는 나아진 모습 속에
부담 중량 자체도 50kg면 초반 스피드도 좀 더 살려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고요. 예전에 이 서밋러너와 같이 뛰던 그 당시에 그 근성이 이제는 좀 변화가 보일 이 시점인데 거리 줄었죠. 자, 부담 중량 일부러 자, 혼합군 경주에 나오면서 나름 경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자, 여실히 드는 경주니까 자, 6번 무브먼트라는 마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이편성은 지금 얘기한 무브먼트와 또 8번 브로드 캐슬인가 그 마필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브로드캐스터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전부 다 지난번 경주식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준 마필들 일색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편성은 그러면 그런 말들은 대체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한다고 난 보고 싶고 지난번에 유일하게 못 뛴 말이 있어요. 자기 능력보다. 그 마필은 바로 1번 이 나온니치라는 마필인데요. 상대적으로 여타 마필들이 전부 다 경주력의 하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1번 나온니치는 직전에 완벽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말에 52kg의 감량 2점까지도 혼합 경주에 출전하면서 받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나온니치 어떻게 보면 보이는 인기하고 외관상 보이는 이점을 갖고 있어서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이 안 간 거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메리트를 갖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출조주 수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출조주 수가 적을 거는 몰랐어요. 지금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온 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혼전 경주가 많고 마필 출조주 수도 많고 이런 경주에서 자, 이 구경주를 놓치면 이 일요일 하루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로 붙는 생각이고 기수가 좋고 착순이 왔던 이 두 마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뭐 세형이니까 범연이니까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8마리인데 대끼리지지 않겠느냐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필이 출조주 수가 적고 인기마들의 전력이 불안할 경우에는 복병권 마필들의 승부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 저는 인기 1, 2위가 다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짭짤한 배당으로서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드릴 자신이 있는 오늘의 UCC 메인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자 1회제 구경주 자 신동원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1호 경마는 강타가 6경주를 필두로 해서요. 손석번 의원이 7경주를 책임지고요. 신동훈 의원이 마지막 UCC 승부처인 9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7경주, 9경주 요 3개 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입니다. 이번 1호 10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능력 우수마 자, 9번 썬노들리가 자, 출전하는 경주인데 저는 지난번 완전 바닥의 결과를 보여준 말입니다. 7번 금빛 특급이란 마필을 좀 보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지난번 이제 인기 4위로 팔립니다. 이거는 기수 때문에 팔렸던 경주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금빛 특급이 자 1400에서 자, 김기배 기수가 기수하면서 한번 쏠려는 의지를 한번 보여줬어요. 1400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말이고 자 특히나 이제 금빛 특급은 눈에 보이게 가는 적이 없죠. 자 배당을 좀 터트리면서 가는데 이번에 이혁 기수가 50km입니다. 금빛 특급이 갖고 있는 스피드 자 썬노들리가 끌고 가는 스피드에서 충분히 금빛 특급도 레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고 1400에서 김기배 기수가 보여준 경주력의 감량 2역 기수를 생각한다면은 자 충분히 배당 값어치가 있는 복병급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직전에 정말 깜짝 입상을 한 마필이 있어요. 바로 이 5번 평창의 아침. 자, 박상우 기수는 항상 이렇게 이제 배당을 좀 터뜨리면서 들어오는데 이하나가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핸디캡이 50km까지 떨어졌고 거리도 14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3월 4일 경주가 없었다라면 제가 이번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빠지는 게 수순이에요. 하지만 3월 4일 경주를 보세요. 오늘 코리안 더비에 출주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하고 7마신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경주력이
분명히 상승된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에 입상은 당연한 수순을 밟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 이하나 기수가 타고 얼마만큼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창의 아침은 한 번 더 가능한 전력으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지금 신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5번 평창의 아침과 같은 경주에 출전했던 뭐 10번 일송과 같은 마필들이 다도 싸먹으려고 아주 그냥 제대로 갈아놓고 한번 제대로 붙은 마필들입니다. 그냥 5번 평창의 아침에 지난번에 일치월장된 경주력. 이거는 이번 경주에 나와 있는 마필들 모두가 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예,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던데 가쿠시를 해가지고 때린 마필이 5번 평창의 아침이고 이 편성에선 기존의 강자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1번 야오필승하고 9번 썬노드리가 기존의 강자입니다. 누가 보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번 야오필승 자 여기 이제 9번 썬노드리 여기 이제 5번 평창의 아침 요 세 마필이 기존의 강자인데 제가 이번 경주시에 노리는 마필도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손석범 위원과 똑같은 마필입니다. 저 실먼 금빛특급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요거 딱 타이밍이에요. 손석범 위원도 이거 타이밍 경마 굉장히 잘하는 위원인데 이건 지난번에 전혀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근데 소문은 어떻게 났냐 말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을 다 내놨거든. 그래놓고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보다도 더 못 뛰었어.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경우가 완전히 바닥을 때려놓은 거야. 그러고서 내가 누가 타라 봤거든. 그랬더니 2억을 탁 태워놨네. 감량을 딱 바꾸서. 야 여기서 이제 인기만은 전혀 인기를 안 받으겠죠. 그러면 이 편성에서 아까 얘기했던 또 신동훈이 얘기했던 평창의 아침처럼 이 7번 금빛 특급이 날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이 말도 옛날에 이 무빙도 잘하고 전개도 상당히 잘 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성에선 제가 보는 경주시에 대동제일이나 썬노돌리나 이 엘리트 클래스 같은 마필 선행을 가고 그러는데 무빙으로 얘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 7번 금빛 특급이. 그렇기 때문에 무빙이 되는 편성에선 금빛 특급이 제가 무조건 된다고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차라리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때릴 마필은 누구예요? 9번 썬더들리하고 1번 야오필성하고 5번 평창의 아침만 때리면 되잖아. 나머지 마필 다 갖다 버리면 되잖아. 딱 그러면 세 방으로 조지면 현장에서 제일 좋은 마필들 하나 걸려서 주력 세우고 나머지 두 마필 받치면 7번 금빛 특급만 들어오면 무조건 적축이 되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 경마가 다 마감을 쳤네요. 그냥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일요 교차를 끼워서 하는 거로 어느 정도 결정의 가닥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UCC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따뜻하고 또 뭐 이겨야 되는 그런 주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기십시오. 이번 주가 먹을 게 많았네요.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누구에게 차린 진수성찬인지 자 하여튼 여러분들 꼭 이기는 하루가 되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